지금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팔을 천천히 들어보세요. 내 팔이 지금 어디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보지 않아도 압니다. 어두운 방에서도 발을 헛디디지 않고 걸을 수 있고, 눈을 감고도 코끝을 정확히 짚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고유수용성 감각입니다. 우리는 이 감각을 평소에는 거의 의식하지 않지만, 이게 무너지면 몸은 바로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이블 지니입니다. 고유수용성 감각. 어려운 이름이지만 개념은 단순합니다. 근육, 관절, 힘줄, 발바닥에 퍼져 있는 수천 개의 센서들이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뇌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스마트폰 GPS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준다면, 고유수용성 감각은 내 몸 전체에 깔려있는 인체 GPS입니다. 위치뿐만이 아니라 자세, 힘의 세기, 움직임의 방향까지 모두 감지합니다. 그럼 이 감각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 어디일까요? 바로 발바닥입니다.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지면과 직접 연결된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은 단순히 체중을 지탱하는 게 아니에요. 바닥이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경사가 졌는지, 평평한지, 또 체중이 어디에 실리는지까지 이 모든 정보를 끊임없이 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꺼운 쿠션 신발을 계속 신거나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발이 바닥을 잘 느끼지 못하면 이 신호의 정확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뇌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보가 흐릿해지는 거죠. 그 순간 뇌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체 근육의 긴장을 증가시켜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종아리가 항상 뭉쳐 있거나 평지에서도 발목을 자주 삐끗하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유독 불안한 느낌. 이건 단순한 근력 문제가 아니라 감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고 몸도 유연한데 유독 자주 다치는 분들 계시죠? 근육 안에는 금방추라는 센서가 있습니다. 근육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힘줄에는 골직원 기관이 있어서 힘이 너무 강하게 걸리면 자동으로 근육을 이완시켜서 보호합니다. 이 두 센서가 정확하게 작동을 해야지 몸이 위험한 순간에 자동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발목을 삐끗하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발목이 꺾이는 순간 이 센서들이 정상이라면 거의 반사적으로 주변 근육이 반응해서 관절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감각이 둔해져 있으면 반응이 늦어지고 인대가 먼저 손상이 되죠. 문제는 유연성이 아니라 감각 반응 속도였던 겁니다. 한 번 삔 발목이 자꾸 삐는 이유도 같아요. 인대와 함께 그 안의 감각 센서도 손상되기 때문이죠. 근력은 회복되어도 감각이 회복되지 않으면 뇌는 여전히 그 부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지난 두 편에서 시각과 전정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뇌는 이 세 가지 정보를 동시에 비교하고 통합해서 지금 안전한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만약 눈은 똑바로 보고 있는데 귀는 기울어졌다고 하고 발바닥 감각이 흐릿하면 뇌는 이 혼란을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동시에 빨간불, 초록불, 노란불이 켜진다면 운전자는 멈춰버리죠. 뇌도 똑같습니다. 이때 뇌는 움직임을 줄이고 근육 긴장을 높여서 몸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지러움, 과긴장, 통증,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치는 유리몸 상태가 되는 거죠. 몸이 불안정한 이유가 단순히 근력 부족이 아니라는 것, 이제 보이시죠? 그럼 고유수용성 감각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고유수용성 감각 깨우기. 첫 번째, 맨발로 서기.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느껴보세요. 발가락을 꾹 눌렀다 떼면서 감각을 깨웁니다. 발이 바닥을 읽는 느낌 느껴지나요? 두 번째, 발바닥 자극.
테니스공이나 마사지볼을 발바닥으로 천천히 굴려줍니다. 발 아치 부분을 특히 꼼꼼히 굴려주세요. 자극이 올라오면서 발이 살아나는 느낌이 옵니다. 세 번째, 한발서기. 10초씩 서보세요. 익숙해지면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 균형이 무너진다면 놀라지 마세요. 내 몸이 균형을 못 잡는 게 아니라 그동안 시각에 너무 많이 의존해왔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흔들리는 건 전정계와 고유 감각의 협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발서기가 10초도 어렵다면 그건 근력 문제가 아니라 감각 정보의 부족일 수 있습니다. 버티기보다 먼저 느끼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고유 수용성 감각 루틴. 하루 딱 3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바닥을 느끼며 내려서기.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올 때 맨발로 바닥을 천천히 디디면서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느껴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감각 입력입니다. 이동 중 발로 바닥을 읽듯이 걷기. 걸을 때 또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끝까지 전체가 바닥에 닿는 감각을 느끼면서 걸어보세요. 저녁 발가락으로 수건 짚기. 자기 전에 발가락으로 수건 짚기를 반복해 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발의 내재근을 깨우고 고유수용 센서를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3가지만으로도 몸의 안정감은 달라집니다. 자, 이제 3가지 감각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시각, 전정계, 고유수용성 감각. 같은 동작이라도 어디를 보는지, 머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발이 바닥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몸의 긴장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은 근육을 늘리는 것부터가 아니라 감각을 먼저 정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눈을 천천히 움직이고 고개를 가볍게 흔들어주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느껴보세요. 이 3가지 감각이 정리되면 그 다음 움직임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균형을 위해서 근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힘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균형 훈련은 버티는 연습이 아니라 뇌가 감각을 얼마나 잘 통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를 느끼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 감각이 살아있으면 몸은 애쓰지 않아도 균형을 잡고 바로 섭니다.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발바닥이 바닥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몸은 힘이 아니라 감각으로 조직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스트레칭도 근력 운동도 아닌 신경계를 직접 리셋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움직임으로 뇌의 회로를 바꾸는 놀라운 경험을 함께 하시죠. 다음 편에서 뵐게요. 안녕.